이것을 하루 권장 섭취량 이하로 섭취하면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1.4배 높아집니다. 하지만 이것을 하루 권장 섭취량 이상 꾸준히 섭취하면 당뇨병에 걸릴 확률도 낮아지고 당뇨 합병증 관리에도 큰 효과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바로 비타민 C입니다. 화순 전남대병원 가정의학과 연구팀이 비타민 C 섭취량과 당뇨병 발생의 상관관계를 조사했는데요. 그 결과 비타민 C를 하루 권장 섭취량 미만으로 섭취한 그룹의 당뇨병 유병률이 16.3%나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죠. 영국 아덴브룩 병원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서 비타민 C를 하루 권장 섭취량 이상 섭취하는 사람들은 당뇨병 발병 위험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22% 낮았고, 혈액에 적절한 수준의 비타민이 유지되는 사람들은 당뇨병 위험이 무려 62%나 더 낮았습니다. 대한간호학회지에 실린 연구 결과에서도 고량의 비타민C 복용은 당뇨병 환자에게 혈장 비타민C 농도, 항산화 상태를 증가시키고 공복시 혈당, 당화혈색소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당뇨병 예방과 당뇨 합병증 관리를 위해 비타민C를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리 몸은 스트레스, 흡연, 자외선 노출, 호흡 시 활성산소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것은 노화뿐 아니라 성인병 및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되죠.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항산화 물질인데요. 항산화에 좋은 영양소라고 하면 비타민C가 국가대표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인슐린과 비타민C를 함께 섭취할 때 당뇨병으로 인한 혈관 손상 또는 내피 기능 장애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포에 기억력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세포가 과거 우리 몸의 상태를 기억해서 그 상태를 유지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다이어트 할 때 정체기간 때문에 힘들었던 적 다들 있으시죠? 뇌와 세포들이 과거 우리 몸에 불어나 있던 체중을 기억하고 그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일어나는 과정이랍니다. 그래서 슬프지만 적어도 석 달은 감량한 체중을 유지해야 뇌와 세포가 그 데이터를 기억해서 더욱 수월한 체중 감량을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당뇨에 있어서도 이 원리가 똑같이 적용됩니다. 세포가 과거 높아져 있는 혈당 수치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의 혈당이 정상 수치로 내려가도 혈관 손상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비타민 C가 이 세포들의 기억을 지우고 기능을 회복시켜준다고 합니다. 또한 당뇨병은 우리 몸에서 더 많은 수준의 산화 스트레스를 생성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더 많은 불안, 우울증과 스트레스를 겪게 되고 그로 인해서 분비되는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타민C의 섭취로 충분히 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위와 같이 비타민C는 당뇨병 예방과 관리에 필수적인 영양 성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C를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영양제를 통한 섭취와 음식을 통한 섭취인데요. 먼저 영양제를 통한 섭취 방법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비타민C 영양제는 드링크, 껌, 시럽 등의 형태로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지만 대부분 시럽이나 과당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 성분만 함유된 알약이나 분말형을 추천드리는데요. 비타민C 성인 1일 권장 복용량이 500에서 4000mg 정도이기 때문에 500mg 또는 1000mg 함량인 알약을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혹시 흡연하고 계시나요? 담배 한 개비를 필 때마다 비타민C가 최대 100mg씩 파괴된다는 사실 모르셨죠? 흡연은 당뇨병 유발과 당뇨 합병증에 있어서도 안 좋은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힘드시더라도 금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C는 수용성 비타민이므로 우리 몸에 필요 이상으로 들어오게 되면 사용한 나머지는 모두 소변으로 배출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최소 100mg 이상 몸 상태와 섭취 목적에 맞게 용량을 높여 드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당뇨합병증으로 인한 신장 기능이 좋지 않으신 분이나 당뇨를 오래 앓아서 단백뇨가 있으신 분들은 비타민C를 너무 과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소변으로 계속 배출시키는 과정에서 신장에 무리가 갈 수도 있고 신장결석, 요로결석, 설사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분들은 꼭 의사와 상담 후 몸 상태에 맞게 책정된 비타민C의 용량을 챙겨 드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면역력 강화나 치료를 위한 비타민C 섭취를 하실 때에는 한 번에 고용량의 비타민C를 드시는 것보다 하루에 3번으로 용량을 나눠서 드시는 것을 더욱 권장드립니다. 여러 번으로 나눠서 섭취하게 되면 하루 동안 일정량의 비타민C의 혈중 농도가 더욱 잘 유지되기 때문에 그 효능을 더 크게 볼 수 있게 되죠. 식사 중에 섭취하시면 발암물질 억제 효과가 더욱 좋다는 연구 결과도 찾아볼 수 있으니까요.
비타민C는 식사 중에 드시길 권장드리며 식사 직후에 바로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공복에는 섭취를 피하셔야 합니다. 공복에 비타민C 섭취 시 속쓰림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당뇨병 환자분들은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수분 공급은 혈액이 끈적해지는 것을 막고 혈액 속 포도당을 원활하게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비타민C를 드실 때에는 물을 더욱 많이 드셔야 합니다. 비타민C를 드시면서 물을 적게 마시면 결석 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죠. 당뇨병 환자가 안심하고 비타민C를 섭취할 수 있는 음식은 바로 채소입니다. 채소는 각종 식이섬유와 무기질, 비타민이 풍부하여 부작용 걱정 없이 혈당 조절과 비타민C 섭취에 도움이 됩니다. 타임즈가 10대 슈퍼푸드로 선정한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제2형 당뇨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거기에 비타민C가 풍부해서 체내 피로물질과 활성산소 제거에 좋은 역할을 하고 노화 예방, 피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보통 비타민C가 많은 식품을 생각하면 과일이 떠오르실 텐데요. 고추에 웬만한 과일보다 많은 비타민C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고추의 비타민C 함유량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비타민C 함유량을 비교해보면 사과보다 풋고추가 약 43배, 키위보다 홍고추가 약 1.5배나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하죠. 고추 속 비타민C의 항산화 효능은 피로 해소, 전신 노화 예방, 면역력 증강을 비롯해 당뇨와 같은 혈관 질환을 개선해줍니다. 거기에 고추 속 비타민C는 다른 채소에 비해서 오랜 시간 가열해도 그 손실이 적다고 하는데요. 열에 약한 비타민C를 보호해주는 고추의 캡사이신 덕분이죠. 앞으로 비타민C가 풍부한 고추를 많이 드셔보세요. 신선한 시금치 100g에 비타민 A는 하루 권장 섭취량의 약 180%, 비타민 C는 47%, 비타민 E는 14%가 들어있습니다. 모두 우리 몸에서 항산화제로 작용해 혈관 건강을 돕는 성분들이죠. 시금치에는 단백질과 섬유질이 많으며 비타민을 비롯해 각종 미네랄과 루테인, 제아잔틴 등 항산화제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신선한 시금치 100g에 들어있는 열량은 23kcal로 낮으며 혈당 부하지수가 1로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당뇨병에 아주 좋은 식품인 것이죠. 봄철에 쉽게 구할 수 있는 시금치, 식탁 위에 자주 올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주의 비타민C 함량은 오이의 12배, 레몬의 2배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여주의 열매와 씨에는 펩타이드성 물질인 카라틴과 식물성 인슐린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당뇨에 아주 좋다고 알려져 있죠. 여주는 피클로 만들어 드시거나 기름에 볶아 반찬으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손발이 차신 분이나 임산부는 섭취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식사 후 혈당 상승 억제입니다. 바나바잎 추출물 코로솔산 1mg은 식후 혈당 상승 억제 효과에 탁월하죠. 시중에 나와 있는 바나바잎 코로솔산 제품들은 크롬이 복합 조성된 것이 특징입니다. 대표적인 미네랄 성분인 크롬은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주며 인슐린 작용을 돕고 당뇨를 조절하는 기능을 해줍니다. 더불어 공복 혈당과 당화혈 색소 농도를 감소도 시켜주기 때문에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에게 아주 효과적인 성분이죠. 비타민 B1을 고함량으로 복용하면 만성 피로에 좋고 당뇨 찌꺼기를 탁월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판되는 대부분의 비타민 B 제품에는 고함량의 B1이 들어있는데요. 비타민 B1 고함량은 당뇨 환자의 혈관 내피 기능 장애를 개선해주며 산화적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혈관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거기에 혈관 건강에 적인 호모시스테인을 없애주는 비타민 B6, 비타민 B9, 비타민 B12를 함께 챙겨 드시면 더욱 효과적이겠습니다. 몸 안에서 네 번째로 많은 무기질인 마그네슘은 천연 진정제라고도 불리며 인슐린 저항성을 줄여주고 혈당을 감소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당뇨병 환자의 약 35%는 마그네슘이 소변으로 배출돼 부족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마그네슘은 꼭 잘 챙겨 드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비타민 D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 혈당을 잘 활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당뇨병 발병률을 줄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비타민 D 제품을 선택하실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바로 비타민 D가 몸에 축적되는 지용성이라는 점입니다. 평소에 드시고 있는 영양제 조합에 비타민 D가 얼마나 함유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비타민 D 하루 권장 섭취량은 성인 기준 최소 400부터 5000까지입니다. 최대 섭취량을 넘기면 과다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니 적정 용량에 맞게 챙겨 드시면 되겠습니다.
심장 비타민이라고 불리는 코엔자임 Q10은 우리 몸속 유해물질과 활성산소를 깨끗이 제거해줍니다. 또한 고혈압, 부정맥, 심부전, 고지혈증, 협심증 예방에도 도움을 주죠. 그런데 당뇨 치료제를 복용하면 약이 우리 몸 안의 코엔자임 Q10의 농도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코엔자임 Q10을 따로 챙겨 드셔야 하는 이유가 되죠. 코엔자임 Q10은 우리 몸의 대사가 활발해지는 오전에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의 몸을 돌보세요. 그곳은 당신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짐 론의 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건강 정보를 잘 실천하셔서 당뇨병도 회복하고 건강도 더욱 나아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건강을 살리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힘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으로 저에게 힘을 주세요.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